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단 10일 만에 무려 2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룸앤 XLM이죠. 단순한 가격 급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프로토콜 23 스텔라 네트워크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본격적으로 최적화하며 생태계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처럼 기술적 진화가 시장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이코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스텔라의 기술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된 일종의 기술적 사촌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의 SCP 기반을 포크하여 발전시킨 형태이며 2025년 2월 7일 프로토콜 버전 19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인넷 운영의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프로토콜 19는 트랜잭션 처리와 합의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된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아직 스마트 계약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이 현재 D앱 중심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한 단계 이상의 기술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 스텔라는 이미 프로토콜 21부터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계약 환경을 도입하며 21에서 22, 22에서 23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프로토콜 21에서는 기본적인 와슴 기반 스마트 계약 실행이 가능해졌고 프로토콜 22에선 고급 암호 연산과 초기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프로토콜 23에서는 성능 최적화와 상태 저장 구조 개선이라는 마무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끝에서 XLM의 가격은 2배로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개발 로드맵이 아니라 시장이 기능 자체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였죠. 그리고 이건 파이코인에게 있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 행사에서 공식 런칭된 파이 앱 스튜디오는 비록 스마트 계약을 탑재한 환경은 아니지만 누구나 손쉽게 파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의 개발 생태계를 열며 기존의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참여형 D앱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은 지금 기술적으로 스마트 계약 단계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스텔라의 진화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생태계 가치가 다시 쓰일 수도 있는 타이밍에 서 있는 겁니다. 파이코인이 프로토콜 19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파이 생태계가 여전히 스마트 계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과연 파이는 어떤 버전을 채택해야 스마트 계약 기반의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 걸까요? 스텔라의 사례를 보면 이 여정은 이미 명확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인 소로반은 프로토콜 21부터 기본 실행 환경이 마련되었고 22에서 기능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23에서는 실사용에 최적화된 성능 개선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최소 프로토콜 21 수준의 구조를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현재의 19버전에서 단순히 한 단계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단계 이상의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변화가 단순한 버전 넘버업이 아니라는 건 스텔라의 진화 과정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소로반의 도입은 곧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웹 어셈블리 기반의 스마트 계약 처리 구조, 상태 저장, 암호 연산, 가스 비용 계산, 보안 모델 재설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파이 네트워크가 이 구조를 수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코어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앱 스튜디오의 실행 로직, 노드 운영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체계, 합의 구조 전반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파이는 KYC와 KYB 기반 인증 시스템과 글로벌 유저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능 통합 시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기 위한 장기 테스트 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스마트 계약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 건 전면적인 프로토콜 개편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기술적 확장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다시 설계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파이는 이 작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파이코인의 내재 가치 재평가,
즉 단순 결제 코인에서 DF 플랫폼으로의 확장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결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결제 기능은 수많은 파이 앱에 기반이 되어 왔고, 여기에는 유저의 참여 장벽을 낮춘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앱 간의 연결성이 약했고 계약의 자동화나 자율적인 실행 로직이 부족했죠. 이 지점을 바꿔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도입되면 파이코인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를 담보로 맡기면 자동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대출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파이낸스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파이 생태계 안에서 커뮤니티 미션을 수행한 기여자들에게 자동으로 보상을 분배하는 다오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죠. 게임 속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고 파이를 통해 사고 파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배송 조건이나 계약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되는 물류 계약도 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해지면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 거래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앱이 실행되고 조건이 평가되고 자산이 이동하며 사람들의 경제적 관계가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는 진짜 분산형 디지털 생태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유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일을 지갑에 넣고 앱에서 쓰는 수준에 그쳤던 사용자가 이제는 직접 D앱을 사용하며 그 안에서 계약의 일부가 되고 경제 구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현실화된다면 파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그동안은 채굴 가능한 수량이나 결제 수요 중심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생태계 내에서 파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얼마나 복잡한 거래와 앱 로직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플랫폼으로서의 활용도 자체가 가치 산정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스텔라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프로토콜 21, 22, 23을 거치며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았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은 논리 구조였고 결국 가격은 수직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지금의 파이코인 역시 스마트 계약이라는 전환점만 넘어선다면 단순한 보유 자산에서 생태계를 움직이는 순환 자산, 계약 자산, 실행 자산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도입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파이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장의 인식과 사용자 행동, 궁극적으로는 파이코인의 내재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할 건 바로 사용자 수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일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는 이례적으로 실제 KYC를 완료한 사용자만 해도 수천만 명에 달하고 활성 유저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6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되는 그날 즉시 사용 가능한 온체인 활동자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추고도 사용자가 부족해 생태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현실을 떠올리면 파이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이미 있고 그 사용자들은 인증된 신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앱 스튜디오와 같은 개발 생태계를 통해 점점 더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건 파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거대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텔라의 스마트 계약이 아직 전 세계적인 사용처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한 걸음씩 차근차근 프로토콜을 개선해가며 생태계를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확장한 방식은 파이에게도 강력한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라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처음 실험적으로 도입한 프로토콜 21 시점부터 22에서 기능 확장을 거치고 23에 이르러 성능과 저장 구조까지 다듬으면서 비로소 시장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인정한 흐름은 파이가 앞으로 걸어야 할 방향을 매우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코인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파이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언제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파이코인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스텔라가 프로토콜 21부터 시작해 23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탑재하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 과정을 보면 우리는 분명한 흐름 하나를 포착하게 됩니다. 기능이 도입된 후에 실제 사용자가 증가했고 그 증가한 활동량이 시장에서 가치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로토콜 23이 적용되면서 스텔라 네트워크의 온체인 데이터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활성 주소 수가 15만 개를 넘었고 트랜잭션 수도 1850만 건을 돌파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도입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질적인 사용자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시장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파이코인의 경우는 스텔라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계약은 도입되지 않았고 프로토콜 19라는 구조는 기능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태지만 그에 앞서 이미 수천만 명의 인증된 사용자가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앱 스튜디오라는 개발 플랫폼 안에서는 수많은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에 커뮤니티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는 중앙의 지시나 마케팅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채굴과 신뢰 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해 형성된 유기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로서 보기 드물게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블록체인이든 생태계 확장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파이코인은 지금 그 문턱 앞에서 조용히 기반을 다져가는 중입니다. 기술이 전부 준비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의 동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장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기능은 언제 구현되는가? 사용자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치의 흐름은 생겨나고 있는가? 그 물음에 파이코인은 기술보다 앞선 사용자 규모와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 커뮤니티, 자생력, 이 모든 건 시간과 진정성이 축적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파이코인이 가진 건 바로 그 시작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의 진짜 가치는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